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된다. 그림의 완성이란 결코 없다. 흥미로운 지점에서 멈출 뿐이다. 폴 가드너. 선택은 우리가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해준다. 그렇기에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며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 클수록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의 선택 능력을 제한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약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 발달할수록 과거에 의해 덜 제한받고 환경에 덜 구속받는다. 앞으로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용감하게 추구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선택의 문제이며 그 선택은 오직 당신만 할 수 있다. 해리포터는 그리핀도르 학생이 되도록 태어난 게 아니었다. 그리핀도르 기숙사에 맞는 성격을 타고난 게 아니었다. 그는 그리핀도르 학생이 되겠다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과 그에 따른 경험들이 성격을 형성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된다. 아주 솔깃하지만 주변을 보면 스스로 선택해서 현재와 미래에 내가 정해지는 일은 드물다. 우리에겐 그런 선택권이 없다고 믿도록 샌드된 탓이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자유와 책임을 마주하는 일은 이렇게 무섭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해리포터처럼 마법의 분류모자가 운명을 정해주기를 바란다. 수많은 중요한 결정과 잠재력, 정체성을 외적 척도에 맡긴다. 성격 검사 의지에 그래, 이건 편하지 않다. 내게 맞지 않은가 봐.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감정적으로 더 수월하다. 그 검사가 자유와 비전, 창의성을 제한한다고 해도 말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지 결정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전부 가질 수 있다.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지 남들이 하는 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만일 지금보다 더 자신있고 창의적이길 원한다면, 더 외향적이고 체계적이길 원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조금 소심하더라도 강하고 대담하고 영감을 주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다. 성격은 변화할 수 있고 정말로 변한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다.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추구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목표는 새로운 자질과 기술을 개발하고 변혁적 경험을 선택하게 하는 이유다. 의미 있는 목표 없이는 변화하려는 시도가 의미 없으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도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한다. 인생이 변화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관점밖에 없다. 그들은 과거로부터 규정되기를 거부한다.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자신감은 커지고 정체성은 더 유연해지며 과거에 덜 구속받는다. 당신의 과거는 사막이 아니다. 과거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특징이 아니며 당신은 과거에 기인한 존재가 아니다. 성격은 영구적이지 않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정체성과 내적 이야기의 토대를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둔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물론 인간의 화성 여행은 아직 가능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는 화성에서 죽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말한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과 행동, 결정을 형성하는 목적이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머스크는 앞으로 걸어갈 방향에 집중한다. 이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다. 그의 관심과 에너지, 이야기는 그가 창조할 미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머스크는 페이팔 시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는 이전에 했거나 실패했던 일로 규정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과거의 이야기를 질문받지 않는 한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 한 개인의 예를 들었지만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들은 과거의 반복이 아닌 목표를 지향함으로써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된다. 과거의 자신을 영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을 소환해
용감하게 행동한다. 낙관적인 태도만이 더 큰 미래를 결정하고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회피했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 내 꿈을 실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내가 묻어둔 트라우마다. 그 트라우마가 나를 과거에 가두고 자신감과 상상력을 잠식하고 있다. 사소한 사건과 대화들로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각을 제한하고 고정 마인드셋을 만들어낸다. 더구나 사회적 환경은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독려하기보다는 현재 또는 과거에 기반한 나의 정체성을 지지한다. 나는 나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 삶의 기반을 성격 검사나 다른 외적 척도에 두는 건 아주 단순하고 게으른 패턴이다. 성숙이란 기본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태도다. 의미 있는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켜야 한다. 만약 성격 검사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미 선택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즉, 과거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아닌 다른 요소에 전가하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잠재력을 외면한 것이다. 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장애나 제약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는가? 왜 자신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진짜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기로 하는가? 당신은 그 모두가 말도 안 되는 행동임을 알고 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 아마도 당신의 삶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때론 아주 급진적인 변화까지. 과거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느냐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는 선택들이다. 정말로 변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은 적이 있다면 대답은 그렇다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더는 그 사람일 필요가 없다. 의도와 상관없이 성격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배우 릴리 톰린이 자신의 인생과 경력을 되돌아보며 나는 항상 대단한 인물이 되고 싶었지만 좀 더 구체적이어야 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말했던 대로다. 당신은 누군가가 될 것이다. 그것만큼은 확실하다. 문제는 이것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의도적일 것인가? 비전이 구체적일수록 경로는 더 분명해지고 동기는 더 강해진다.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다. 성격 검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기를 선택할 것인가? 인간은 스스로 완성품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진행 중인 작품이다. 데니얼 길버트. 목적을 정하고 선택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우리는 늘 달라진다. 성격은 안정적이지 않으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변한다. 성격은 사람들이 생각해온 이상으로 훨씬 더 역동적이고 유연하다. 스스로 내린 결정과 선택한 환경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한 인간의 책임이다. 사람들은 우울할 때 자신이 늘 우울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분의 변동에 유념하면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성격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일반화나 범주보다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것이다. 고립된 특성이 아니라 맥락과 문화, 행동, 그 외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제는 자신을 내향형이나 외향형으로 정의하기를 그만둘 때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개방적으로 바뀔 것이다. 개인의 가능성과 선택지가 확장되며 책임과 주체성이 증가한다. 현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와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서점 사이트 가면 베스트셀러란에 있는 퓨처 셀프라는 책을 쓴 벤저민 하디의 다른 책이에요. 이건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였습니다. 삶에서 뭔가 발전이 멈춘 것 같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읽은 책인데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더라고요. 정말로 책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내향형이라고 단정 짓고 그럴 때 외향형들이 할 것 같은 일에 대해서 제가 단정 지은 제 성격과 그것들을 비교해가지고 검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할 만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면 되는데 내향형이 하는 일 맞나? 이거는 외향형들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라벨을 지정하는 게 참 정리할 때는 좋은데 사람의 인생에서는 되게 뭔가를 다 제한하는 경향이 더 큰 것 같아요. 저 인생은 많은 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모든 게 이제 루틴, 리추얼, 시간에 맞춰서 뭘 하고 오늘 할 일을 하고 그런 게 굉장한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새로운 선택에 대해서 무조건 노를 외치는 순간에 고인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고인물이 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컨트롤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 책에 있던 명언처럼 인간은 우리가 완성품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성장하는 존재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원하던 거랑 지금 내가 원하던 게 다를 수도 있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제가 책을 읽은 이유였던 것처럼 뭔가 좀 멈춰있는 느낌? 삶이 재미가 없고 기대가 되지 않는 계속 이렇게 그냥 살겠지? 뭔가 100%라는 게 성격에는 없잖아요. 뭐 내향인 100%, 외향인 100%.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거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나도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 친구라고 생각하면 뭔가 제한하기도 힘들겠죠. 팟캐스터 조던 하빈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커피를 마시기 전에는 INTJ형입니다. 커피를 마신 후에는 ENTJ형이죠. 저도 이게 너무 웃긴 게 저도 커피를 마시면 말이 많아지고 좀 활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아무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 올까봐 두려워서 나가기 전에 에스프레소를 막 벌컥 들이키고 나간 적도 많아요. 커피 한 잔으로 변하는 게 성격이라면 이 책의 내용이 더 수긍이 가죠. 그래서 더 희망이 생기고 갑자기 인생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부수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대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진형이라고 잘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용서가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의 잘못에도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잘못을 무조건 관대하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삶이 조금 편하게 유연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현재의 정체성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이 좋아하고 감사할 결정을 내리라는 말이 뭔가를 결정할 때 굉장한 도움을 줬어요. 매 순간이 선택이잖아요. 삶이라는 게. 다들 스스로가 행복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